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네, 제가 자기 전에 SBS 뉴스를 봤었는데 카페가 이제 10만 개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만 개, 8만 개 했었는데 10만 개?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냥 단순히 10만 개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요즘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편의점 진짜 많이 생기고 있죠. 그 편의점이 전국에 5만 개 있고요. 퇴직하면 무조건 치킨집을 차려야 한다 이러면서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유행어를 낳은 창업의 대명사 치킨집. 그 치킨집이 전국에 8만 개예요. 이제 카페가 10만 개가 얼만큼인지 체감이 좀 오시죠? 그런데 이게 카페 전문점이라고 등록된 게 10만 개지 요즘 베이커리, 빵집 전부 다 커피 판매하고 있죠? 저희 동네에는 다코야키 전문점이 생겼는데 캔실링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국 5만 개 있다는 편의점. 그 편의점도 저가 커피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하면서 커피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합치면 10만 개? 에이, 한 20만 개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는 이유, 당연하게도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냐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 양이 367잔으로 세계 2위예요. 1등은 프랑스인데 프랑스랑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나지만 그래도 2위예요. 그리고 소비량과 커피 시장 규모는 코로나 여파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요. 옆 동네 일본은 코로나 때 커피 시장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좀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찾고 많이 좋아하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 1등이 잠을 깨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는 양 장난 아니죠? 그리고 노는 양도 장난 아니고요.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OECD 5위라고 알고 있고요. 수면 부족으로는 1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일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커피가 딱 찰떡궁합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효과도 확실하게 있대요. 뇌 활용 넓이도 넓어지고요. 활성도도 확실하게 높아지고요. 저도 1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커피를 한 두세 잔은 꼬박꼬박 마셔줘요. 그리고 마셔줘야 버틸 수 있고요. 이러니 코로나 때도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한 점포가 폐업을 하면 두 점포가 창업하는 이 기적의 폴라마리아 같은 재생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10만 개를 찍은 거죠. 옆 동네 치킨하고 이제 주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주점을 보면 전부 다 줄어들었죠. 그나마 분식이 지금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 때 이만큼 수요가 유지됐다고 하는데 안 힘드셨나요? 아닐걸요? 많이 힘드셨을걸요? 수요가 증가하긴 했는데 그만큼 카페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홀 매출이 테이크아웃 매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홈카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못 잡은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코로나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게 저가 프렌즈 카페인데 점포 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 본사 영업 이익 기준으로 보면 진짜 기적을 행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 영업이익 기준 보면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스크도 벗었는데 앞으로 카페는 어떻게 변할까요?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하게도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셨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조정 기간에 들어갈 건데 아마도 그 조정 기간에 가장 힘든 거는 저가 프랜차이즈일 가능성이 커요. 저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가 영업 전략인데 박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경쟁 점포가 너무 많아져서 담회가 안 돼요. 박리를 하려면 무조건 담회가 따라 붙어서 박리 담회가 돼야지만 그 전략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정이 안 될 것 같은 게 스페셜티 매장. 지금 2018년 이후서부터 스페셜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생두 수입량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입액을 보면 46%나 올랐어요. 물론 그 이유 중에 이번에 생두가 많이 비싸졌죠.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어서, 그리고 환율도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졌고요. 그래서 46% 늘은 것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스페셜티를 많이 수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전에 생두 사이트 눈팅을 하다가 1kg에 50만원짜리 보면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이 커피는 도대체 무슨 맛이 날까 이랬었는데 지금은 생두 사이트마다 100만원짜리, 키로당 100만원짜리가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100만원짜리가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는 거래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안 사니까. 그런 게 지금 수입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레드오션이 확실해요. 그런데 반대로 스페셜티, 찐 스페셜티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 아닐까 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홈카페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웬만한 커피 전문가 뺨치는 장비들이 이제 집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원두를 사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커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커피가 좋아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각오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12시간씩 쉼 없이 일하실 각오. 두 번째, 그렇게 일하시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셔야 될 각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소 5년 동안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간다는 각오. 요 세 가지만 된다고 하시면 네, 창업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